이어서 남성필 전 서울시 재개발 자문위원님께서 서계동 통합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가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해서 FAQ PT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상필입니다. 제가 서계동을 좀 검토를 하고 구역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이 얘기하셨던 내용이 주거환경지구를 포함하는 게 사업성이 더 극대화되는 거냐, 주거환경지구를 빼는 게 사업성을 더 극대화시키는 거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계동이 물론 여기 살고 계시는 토지 등 소유자님은 되게 좋은, 자기가 살고 계시는 그 동네가 제일 좋은 동네죠. 근데 저도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 개발 사업을 해서 이제 여기 용산에도 인연이 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서계동이 좋은 땅이었었으면 분명히 서계동은 이미 2010년도 이후에 그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 재개발이 돼서 이미 입주하셔가지고 이미 프리미엄을 받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됐던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포함된다고 해서 사업성이 엄청나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대신 주거환경 지구가 빠진다면은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 사항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쯤에 그 설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쪽에 보시면 이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에 따라서 도로를 저희가 구획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도로를 구획을 해주면서 저희 가용용지가 줄어들면서 분양된 세대수가 더 줄겠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주거환경 개선지구하고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아닌 부분의 단차들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희도 현장을 돌아봤지만 결국은 그런 단차를 극복해주기 위해서 분명히 저희도 옹벽을 처리해야 될 거고, 옹벽 처리한 거에 대한 비용들이 더 막대하게 들어갈 거고요. 아까 전에 설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한 요 정도는 1조가 들어갈 거, 한 반 정도는 1조 건이 침해될 겁니다. 그러면 1조 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반 정도를 또 건물을 배치를 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면은 돈으로 보상을 해주시든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거환경 서두에 윤희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이 서계동 신속통합 기획을 추진하셨는데 떨어졌던 가장 큰 사유가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포함해달라는 민원과 이 청파동의 일부를 포함해달라는 민원들이 가장 컸던 사항들이에요. 네, 그 내용들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봤을 때는 서울시 신속통합 기획에서 떨어졌던 거고, 이번에도 이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빼고 가신다 그러면 과연 신속통합 기획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이 추진하실 수 있을 건지는 장담하기 힘든 사항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포함한다고 해서 사업성이 늘어나거나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빼고 가시면은 사업이 힘들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빠짐으로 인해서 안 나가야 될 돈들이 더 많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가장 큰 부분의 문제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대지를 만들었을 때 지금 설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적률 250%예요. 지금 법상. 그리고 이제 저희가 층수 계획을 이제 오 시장이 얘기하신 25층 계획으로 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주거환경 개선지구와 청파동을 포함하면서 서울시한테 이렇게 저희가 어려운 내용들을 안고 갈 테니 결국은 여러분들이 저희를 신속통합 기획으로 선정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달라고 얘기하시는 게 결국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이익을 받아가실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이 비교 검토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 면적과 기부 체납 이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많냐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서계동은 1종, 2종 혼재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릉지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용적률을 250%를 잡고 그다음에 층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게 주거환경 개선 지구를 포함해더라도 지금 전체 그 홍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과 공원에 녹지축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녹지축으로 인해서 이쪽 그 만리동 마포 넘어가는 길과 그 용산 넘어가는 길에 통로를 위한 도로가 계획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로 15m짜리 도로다 보니까요. 보통 4차선인데 4차선보다는 그 한쪽은 2차선, 한쪽은 1차선,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그 완화차선도 가지고 4차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총 15m짜리 도로로 계획했던 사항이다 보니까 요걸로 인해서 이쪽하고 이쪽의 스페이스들이 그 차량과 이런 이동 통선들이 완성되는 사항이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뭐 임의로 그 계획을 한 건 아니고요. 사전에 이런 그 정비 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통해서 서울시의 의견을 반영해서 뭐 공원과 공원, 그다음에 공공청사, 그다음에 여기 큰 교회가 있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대토, 그다음에 노유자 시설들, 뭐 용산구에 노유자 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노유자 시설들을 하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서울시를 통해서 신속통합 기획에 대한 동의와 그다음에 이제 구역 지정, 그 인센티브를 요구하시는 그런 토지 이용 계획을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정된 건 아니고요. 기부 체납도 이거보다 더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줄어들면 줄어들 건데 이거보다 더 많이 하지 않고 이거보다 더 나쁘게 되지는 않을 내용에 대한 가장 보수적인 사업 계획을 잡아놨던 사항입니다. 근데 이 사업 계획은 아시다시피 서울시 신속통합 기획에 대한 내용과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다 바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규모 2,000세대짜리, 2,500세대짜리 이런 규모를 보여드리기 위한 하나의 컨셉일 뿐이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규모를 보여드리기 위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하나의 서울시 사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울시 신통합기획으로 인해서 못 갔던 사업을 이렇게 층수를 낮췄지만 결국 용적률을 상향해줘서 결국은 세대수를 50세대 이상 그 넓힌 게 이런 것들이 신통합 기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거환경재생지구를 안고 가시고 그다음에 청파동 일부를 안고 가시면서 결국 서울시한테 이런 어려운 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하나의 모델로 보여드리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아시다시피 이쪽 레벨하고 이쪽 레벨하고 레벨 차이가 한 15m에서 20m 이상 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뭐 지하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문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도로를 끼고 있는 내용인데 한 요 정도서부터는 레벨 차이가 이쪽과 이쪽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반 정도가 레벨 차이가 나서 이쪽이 지상 1층이면 여기가 한 지하 3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15m 이상 차이 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3층에서 4층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면 요쪽은 또 이쪽 레벨에서 봤을 때는 1층이고요. 요쪽 레벨로 봤을 때는 요쪽은 지하 4층인데 이쪽 레벨로 봤을 때는 이게 1층이거든요. 그러면 이쪽은 말씀드린 것처럼 연동형 상가를 1층 여기서 봤을 때는 1층이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지하 4층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동형 상가를 이쪽을 통해서 계획을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활용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를 계획을 저희가 15m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쪽은 저희가 다 내줘야 됩니다. 배문 중학교까지는 내줘야 되는데 여기 파란색으로 해드린 여기까지는
이 밑에 있는 그 청파동 관련된 내용의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일부는 저희가 내고 일부는 이쪽에서 낼 수 있는 내용들을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왜 저희가 다 도를 내야 되느냐? 그러면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의 스페이스인 거고요. 여기는 또 여기의 스페이스가 어떻게 계획이 되느냐에 따라 또 틀린 부분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쪽과 이쪽이 같이 쓰는 이쪽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하나 또 만들어진다면 결국은 요 정도 부분은 저희가 내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 규모를 잡아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차량 동선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이쪽으로도 지금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단지로 들어오고 이렇게 단지로 들어오는 형태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도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이거는 계획일 뿐이지 주 메인이 이쪽이고요. 이쪽은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가 지금 일방 통행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 롯데렌터카 자리다 보니까요. 이렇게 지금 차량이 일방으로 들어오는 건데 요거도 지금 요 내용이 지금 일방으로 갈 건지 양방으로 갈 건지는 나중에 그 교통영향 평가를 해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하나 요게 설명이 끝나는 건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기 전에 윤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세권 개발을 해서 용적률을 500%까지 달성한다는 내용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지금 이 획지를 만든 거를 기준으로 보면 이건 주거용지고 아파트용지입니다. 이 획지에서 저희가 지금 규모 검토 중에서 용적률을 최대한 많이 찾을 수 있는 거는 275%에서 300% 미만까지는 찾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더 찾으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용적률을 찾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20평대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고 50평대 아파트를 짓는 거고요. 그다음에 용적률을 더 많이 찾는 거는 30층으로 짓는 게 아니고 50층으로 짓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인근의 아파트들이 다 20층 이상짜리 아파트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근처에 더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25층으로 계획하고 있는 상황인데 25층도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용적률을 500%로 찾으려면은 20평대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고 50평대 아파트를 져야 되는 거고요. 50평대 아파트를 50층까지는 지셔야지 용적률을 다 찾아 먹을 수 있습니다. 500%를. 이 대지에서 용적률 500%를 다 찾아 먹을 수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능한 거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앞쪽에 이런 특별계획구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주상복합으로 짓는 사항이다 보니까 한 동짜리로 해서 쭉 올리는 사항이다 보니까 용적률을 다 찾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파트를 짓는 획지에서는 용적률 300%도 빡빡한 사항이고요. 아시다시피 잠실도 다 아파트 지구 275%짜리로 계획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빡빡합니다.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가락시장 헬로시티죠. 가락시장 재건축한 것도 임대 아파트 포함해가지고 290%까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00%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뭐 이거를 갖고 500%를 계획할 수 있는 설계사가 있으면은 뭐 말씀드릴게요. 더지는 힘들어요. 500%를 계획할 수 있는 거는 30평대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고 80평대 아파트를 져야 되는 거고 80평대 아파트로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예. 그래서 그 저희가 봤을 때 그 만약에 신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또 질문을 하셨는데 신통이 안 되면은 별도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분이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별도 정비 계획으로 수립해서 이게 또 서계동 같은 경우는 그 서울시 그 도시 기본 계획에 안 잡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에 잡히면 별도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소 2년 정도의 시간이 들어가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말씀드린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빼실지 안 빼실지에 대한 내용들이 뭐 분명히 의견이 갈릴 겁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넣는다고 해서 사업성이 올라가진 않아요. 분명히. 왜냐하면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면적과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갖고 계신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들어온다고 해서 사업성이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급격하게 떨어지는 건 아닌데, 이걸 안 넣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불가피하게 지출돼야 될 비용들이 더 많이 발생된다는 의미이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은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포함하고 요 그 청파동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의 현안 사항들을 해소하시면서 결국은 아파트 용지로서 신속 통합을 추진하시면서 구역에 오케이, 그러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시면서 사업을 추진해 가시는 게 결국 여러분들의 재산권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희는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네. 이 정도까지 이제 많이 질문하신 내용이라고 저희가 알고 좀 준비를 했던 내용이고요. 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뭐 질문해 주시면 저희 설계사님 계시고 제가 있으니까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그 레벨 차이로 인해서 지하층을 더 많이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1층이면은 여기가 아마 지하 4층일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연동형 상가로 인해서 상가를 계획해서 상가를 여러분들이 뭐 그 조합원들한테 분양을 하시든 아니면 일반 분양한테 분양하시면서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그런데 공사비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하층이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시공사 건축 공사비가 한 보통 600만 원대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브랜드를 다느냐 안 다느냐에 따라서 또 공사비가 또 틀려지는 거고요. 특화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공사비가 틀려지는 사항인데, 지하층 면적도 다 그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지하층 5층에서 뭐 6층, 7층, 8층까지 무한해서 팔 수 있죠. 근데 대신 그만큼의 비용들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연면적당 공사비들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그 연면적을 단순 주차장으로만 활용하기에는 비용적인 측면이 세이브되는 게 전혀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결국 그 지하층을 전체를 한 층을 파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파는 게 그만큼의 비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상가로 세이브되는 거, 그다음에 이런 편의 시설을 만드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 그 정도들이 뭐 봤을 때 적정선이지. 뭐 저희가 봤을 때 여기가 1층이고 여기가 4층이면 4층 정도까지 맞는 거지. 4층 이상으로 파셔가지고 결국은 그거에 대한 비용들이 더 많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사항이에요. 근데 종전가가 너무, 여기 저희가 작년에 뭐 이렇게 그 윤희아 위원장님 처음 뵙고 좀 도와드리면서 이제 현장 분석을 하면서 거래되는 가격들을 보고, 그다음에 주위에 분양되는 아파트의 가격과 시세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비도 당연히 봐야 되는 사항이고, 결국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분담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일반 분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의 비용들이 줄어드는 거지만 분담금을 피할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아시다시피 오기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때 왜 강북이나 강남에서는 그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동부이천동하고 강남에서는 왜 1대1 재건축을 할까요? 조망권과 그런 내용들 때문에 1대1 재건축을 하겠죠. 그러면 종호의 가치의 프리미엄 때문에 1대1 재건축을 해서 내가 내는 만큼 또 향후에 가격들이 더 세질 거니까요. 자, 아까 전에 어떤 분이 한남 3구역과 여기 서계동을 비교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남 3구역은 한강을 바라보는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서계동은 아시다시피 서울의 입구에 차지하고 있고 사대문 바로 앞에 있는 대단지, 아시다시피 사대문 안은 아니지만 사대문 바로 앞에 있는 이 정도의 대단지는 마포 정도뿐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포의 그런 정도의 2000세대, 2500세대 뭐 아얀 레미안 푸르지오가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2500세대 이상의 그 사대문 밖에 저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는 아얀 레미안 푸르지오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격들이 그때도 아얀 레미안 푸르지오의 조합원들이 뭐 1억 처음에 여러분들이 재개발을 하실 때 1억을 보고 출발을 하셨는데 실제 입주하실 때 3억 가까이 내셔가지고 조합의 집행부들이 한 2번 정도 바뀌셨을 거예요. 근데 결국 지금 입주하고 나서 시세가 얼만큼 가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는 이유는 물론 재산 가치의 증식일 수도 있지만 이게 그 도시의 어느 정도의 발전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 봤을 때 제가 가장 놀랐던 게 종호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이 아파트를 개발했을 때 가격과 맞먹게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는 더 잘 아실 거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딱 얼마를 내셔야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거래가 될까요? 결국은 사람들이 서계동을 바라보는 이유가 뭘까요? 사대문 안에서 제일 직주 근접으로 제일 가깝게 갈 수 있는 도심까지 10분 내에서 걸어서 여기서 그 광화문까지 걸어서 25분 정도, 25분에서 남자 성인 걸음으로 해서 25분 정도, 그다음에 자전거로 하면 10에서 10분 내외 정도일 겁니다. 직주 근접일 거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2,500세대에 여러분들 뭐 이 정도 급이면 대한민국의 10대 메이저 건설사는 다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향후에. 네. 그거를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저희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내는 금액들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의 종전 감정평가 금액과 종호 분양하는 거 그다음에 공사비 사업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틀려질 거예요. 결국은. 근데 그 돈들은 결국은 사업성이 좋다 안 좋다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분양 세대수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덜 내느냐 뭐 많이 내느냐 차이겠지만 어차피 내셔야 되는 상황은 맞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뭐 그 다운사이징을 해가지고 뭐 내가 갖고 있는 금액들이 크니까 내가 분담금을 안 낼 거면은 결국은 면적을 더 줄여가지고 가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 면적을 줄여서 가서도 금액들이 지금 아얀 레미안 프로제오가 20평대가 뭐 한 15억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분명히 여기는 그거보다 더 많게 거래가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를 보고 개발을 하실 건지 마실 건지에 대한 의견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지 지금 여러분들이 내는 분담금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드려도 다 거짓말일 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신속통합 기획이 되지도 뭐 감정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토지조사의 그 지금 개별 공시가하고 실거래가 반영해서 비교해서 탁상 감정해서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3년 후에 5년 후에 내용들이 다 바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돈이 얼마다라고 얘기한 건 다 거짓말일 뿐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획지를 해서 약 2,500세대에서 3,00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3,000세대라고 해서 뭐 면적이 작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면적이 59, 84, 뭐 110 넘어가는 중대형 평형까지 구성해서 이제 입주를 하실 건데 그랬을 때 가격을 봐서 이걸 개발하실 건지 마실 건지를 봐야 되는 상황일 거예요. 근데 전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서계동 재개발 안 하면은 다른 데 대한민국에 재개발 할 데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근데 이제 가장 큰 건 주거환경 개선지구와 청파동을 포함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이게 추진에 누가 하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추진에 누가 하는 뭐 추진위원회가 지금 아까 전에 윤 위원장님 말씀처럼 3개가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갖고 있느냐를 보셔야 될 거예요. 뭐 제가 누가 맞다 누가 안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획지를 만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500%짜리 용적률을 받고 저희 개발할게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전문가한테 물어보셔도 다 아시겠지만 설계를 하시거나 도시계획을 하시거나 저희처럼 이런 재건축 재개발을 오래 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면은 이 땅의 용적률 500%못 찾아먹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찾아야 300%입니다.
200%팔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 500% 저희가 그냥 500% 그냥 저희 땅 500%예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다 서울시 심의 받으면서 용적률 다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이걸 500%라고 개발하기에는 너무 기대치를 너무 높인 걸 거잖아요. 그래서 용적률 500%인데 500%못 받아가지고 300% 받으셨어요. 그럼 200% 손해 난다고 생각하실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기준은 250%예요. 250%고 여기에 대한 그 기부 체납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 275%에서 300% 내에 정도만 받아서 서울시가 그 정도의 규모만 해줘도 충분히 아름다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뭐 층수는 25층에서 30층 내외로 전체적인 그 녹지축과 공공 스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공공 보행 통로를 구축하면서 전체 그 중앙 광장을 만들면서 충분히 아름답게 설계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 주거환경 개선지구와 청파동을 빼고 갈 거냐 빼고 갔을 때 아시다시피 서울시 신통계획을 통과할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하셔가지고 떨어지셨잖아요. 근데 빠지면은 사업성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그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그 분양 신청을 할 때 차별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리처분계획상에서 이제 분양권을 드리는 거는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조례와 그 뭐 법과 서울시 조례와 여러분들이 만들 나중에 그 정관에 관련된 내용에 의해서 차별성을 두냐 말 거냐의 부분의 문제인 건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도 400명 정도의 주민들이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전체 저희가 봤을 때 한 그 조합원 숫자로 봤을 때는 한 1,700에서 1,800명 내외인데 여러분들 스스로도 다물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다물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뭐 정책이 바뀔지 안 바뀔 건지는 제가 뭐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다물권자들이 지금 현재 분양을 받았을 때 그 대출들이 안 되는 상황들이에요. 그랬을 때는 결국은 다물권자들이 파실 거다 보니까 결국은 분양 세대수가 증가될 겁니다. 결국 그래서 용적률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런 거는 여러분끼리 협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쯤에 혼디 건축사 사무실 대표님 말씀처럼 홍 대표님 말씀처럼 상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서계동 주민들이 더 낫다고 생각하실 거고 서계 이 주거환경 개선지구 사업분들은 그분들은 이제 낫다고는 생각 안 하시겠죠. 청파동도 마찬가지시고. 근데 1인 1각이라고 여러분들하고 서계 이지구하고 그 청파동은 한 발씩 갖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발씩. 두 분이 합치고 세 분이 합치지 않는 이상 각각 한 발씩만 뛸 수 있으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합쳐져야지 두 발로 걸어가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개발하실 수 있으실 거고. 근데 저희도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닌데 400명들이 반대하실 거잖아요.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분들과 서계동 주민들과 그런 차별성을 뒀을 때는 400명의 비대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아시다시피 재건축 재개발에서는 정비 사업에서는 여러분들의 단합과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민원 발생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는 여러분들끼리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해서 함께 가신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서계동 주민들이 일부 주거환경지구 때문에 피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결국 이 사업은 저희가 봤을 때는 갈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평가 요인은 분명히 있고요. 평가 요인에 대한 그 배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지역의 발전 가능성과 그 해결돼야 될 선행 과제들이 더 큰 거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희 아시다시피 이 주거환경지구 선지구 빠지고 저희 그 용산 그 서계 1종 지구단위 계획 지금 재정비 수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비 수립하고 있는 내용에도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원래는 그 저희 서계 1종 그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빠져 있었잖아요. 빠져 있는 거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금 뭐 아시다시피 그 완료된 사업이에요. 완료된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주차장 하나 만들고 네, 그림 그리고 끝난 사업입니다. 개량이 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하고 여기 그대로 놔두면 대한민국의 재개발 이걸 재개발 안 하면은 대한민국에 뭐 어떤 걸 재개발을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그만큼 저희가 봤을 때 서계동의 그 주거환경 개선지구하고 청파지구는 아시다시피 요게 또 빠지면은 여기도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요 밑에는 지금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만 빠지면은 여기 자체는 그냥 또 낙동강 오리알로 남아 있을 수뿐이 없는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여기와 여기에 대한 내용의 사전에 교감들이 있었고 이 지금 토지 이용 계획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의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비공식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으로 인해서 이런 그림들이 나온 거지. 그냥 단순하게 이 그림들이 괜히 나온 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 체납이 많다라는 의견들도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8,000평 정도를 지금 도로와 그런 공원과 공공청사, 주차장, 종교시설과 노유자 시설을 설치해서 기본적인 획지를 만들었던 사항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민원이 있다. 그 하나 말씀드리면 서울시 신속통합 기획 관련돼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 떨어진 다 떨어진 건 아니고요. 민원이 있어도 당선된 데는 당선됐습니다. 네. 제발 저희 신속통합 기획 해주지 말라고 한 지역도 신속통합으로 기획이 선정된 지역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두 개가 빠지면은 이거는 현실적으로 개발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개발을 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생각 못한 비용들이 더 많이 발생돼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개발을 가다가 멈추고 비용이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집행부가 바뀌고 그래서 또 더 지연되고 뭐 이럴 수뿐이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거 빠뜨리고 요것도 빠뜨려 가지고 이거를 1지구, 2지구로 해서 개발을 하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빠지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지가 완전히 부정형이고 결국 가용할 수 있는 땅이 요거뿐이 없거든요. 요거하고 요쪽인데 요쪽은 너무 협소한 거고요. 요 정도의 아파트를 져야 되는데 뭐 설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거 지금 전체 다 검토했을 때 한 1,700세대 빡빡하게 2,000세대 나온 거거든요. 빡빡하게 2,000세대 나왔는데 요거 빼버리면은 요거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빼버리면 요쪽도 쓸모가 없고 요쪽도 쓸모가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쓸모 있는 땅은 요 정도일 건데 요 정도에서 2,000세대는 불가능한 지금 그렇게 따지면은 하나 둘셋넷 다여 한 7동에서 8동 정도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25층 기준으로 해서 뭐 4, 5조합이니까 뭐 그 정도가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셔야 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합쳐지면 땅이 좋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합쳐지면은 그렇게 그 쓸모없는 땅은 없습니다. 쓸모없는 땅은 요 정도뿐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요 정도하고 여기 라인 말고는 지금 여기서 상에서는 그
저희가 못 쓰는 땅은 없는 사항이에요. 못 쓰는 땅은. 그런데 이게 만약에 빠져버리면은 이렇게 빠졌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못 쓰는 거고 여기 못 쓰는 거고 여기 못 쓰는 거고 여기 못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요 삼각형도 빠지면은 다 또 모양이 찌그러지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랬을 때 가용 면적이 없는 사항이에요. 또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빠뜨리면서 어차피 이런 시설의 면적만큼은 또 어디선가는 또 채워져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하신 게 그러니까 구역을 나눠서 이제 분할해서 가자는 건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필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거는 제외되는 거나 똑같은 상황. 이게 저희가 요거를 원래는 처음에 설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거를 원래 지금 하나의 공동주택 블록의 대지로 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여기 업체에서 1단지, 2단지 형태의 그림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또 요거를 또 잘라야 되면은 요거 자른 거에 대한 도로를 내면서 또 그림들이 바뀌어져야 되다 보니까 이걸 아예 합치고 이렇게 공간에 대한 통경축으로 만들어 놓고 획지를 합쳐 버리는 게 결국 사업성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건데 이거를 뭐 1지구, 2지구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개발하고 여기 개발하는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연동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하고 여기 연동이 되더라도 말씀드린 부정형이다 보니까 그 이쪽도 그림이 안 나오고 저희도 그림이 안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일단 이렇게 이제 맺고 다른 분들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늘 거에 대한 획지에 어차피 지금 평지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쪽하고 레벨 차이가 한 15m, 20m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이쪽으로 어차피 이쪽에서나 이쪽으로 빼드려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이쪽으로 빼드렸던 건데 요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거는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갖고 있는 뭐 면적이라든가 뭐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일안, 하나의 여러 가지 안 중에서 한 개의 안일 뿐이고요. 이 한 개의 안들이 쭉쭉쭉쭉 가면서 내용들이 바뀔 거예요. 바뀐 네. 거를 갖고 이제 교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 네. 지금 이런 안을 갖고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네. 뭔가 구역이 지정돼 있거나 아니면 조합이 설립된 것도 아니고 뭐 건축 심의나 사업 시행을 받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개발하는 거에 대한 컨셉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거에 가장 큰 거는 제가 봤을 때 이 주거환경 개선지구와 이 청파동을 포함하고 개발을 하실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내용인 거지. 뭐 이거를 확정 짓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 네네. 알았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아시다시피 저희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되는 사업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신속통합기획은 안 되는 사업을 되게끔 해주는 사항입니다. 안 되는 사항을 되게끔 이끌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현안으로 남아 있는 노후 불량 주택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포장을 한 거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신속통합기획이 아닌 것들은 3종 일반 주거 지역과 2종의 15층 이상 예전에 2종 15층 이상에 있는 지역들은 이미 다 개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게 예전에 2종 7층 이하 지역들, 그다음에 1종 일반 주거 지역들의 개발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서계동도 1종과 2종의 혼재 지역입니다. 근데 서계동이 2종 15층 이하였으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이 됐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서계동이 안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이 서계 1종 지구 단위 계획을 놓고 봤을 때 이 서울역 앞쪽에 있는 내용들에 따라서는 이런 특별계획구역들이 설정돼 있어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특별계획구역들은 주상복합이나 뭐 이런 내용들로 가면은 획지별로 해서 용적률 500%에서 600%짜리를 한 동을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다 용적률을
찾아 먹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런 획지들이 뭐 개발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밑에 있는 획지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쪽들도 지금 주거하고 업무 시설이 혼재돼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큰 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이런 작은 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의 이해관계가 틀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블록으로서 개발을 할 수는 있지만 요거 하나만 하고 요거 하나만 하고 요거 하나만 하고 요거 하나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위 블록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계획을 하면서 이런 단위 구역을 줬던 거는 요 도로 계획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도 다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결국은 이 획지에 대한 용적률을 올려주면서 결국은 이런 도로를 확보하겠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서 이런 도로에 연접돼 있는 데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용지화해서 역세권 개발해서 용적률 500% 600%를 받아도 충분히 그 용적률을 차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닌 이런 그 주거용지를 갖고 있는 획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용적률을 600%를 받는다고 해도 600%를 다 찾아먹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가장 큰 게 이제 이 지금 획지의 가장 잘못된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전면부가 지금 뭐 여기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고 이쪽이 그 시프트하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남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여기가 빠졌다는 부분이 가장 큰 거죠. 실은 여기가 원래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쪽에서부터 시장은 빼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는 다 들어가야지 되는 게 맞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근데 이쪽이 이미 선행을 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그다음에 역세권 시프트로 인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 점선으로 해서 내용들이 빠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오픈 스페이스로 다 맞춰져야지 결국 주거용지 여기까지 주거용지로 해야지 결국은 여러분들이 개방되는 게 맞는 부분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이 단계에 따라서 이쪽은 이미 먼저 진행됐고 여기는 지금 진행이 안 됐다 보니까 결국은 빠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런 것들 빠지는 것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빠졌겠습니까? 이미 철거가 됐어요. 철거가 됐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철거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빨이 하나씩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점점점 늘어날수록 뭐 여기는 이제 건축 제한 그 곳이 나가지고 이제 건축 행위 제한 자체는 안 되는 상황인데 결국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되는 건 없겠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봤을 때 뭐 그 이게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의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은 이빨이 빠지면서 그림이 가면 갈수록 어떤 것도 개발이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그 큰 하나의 획지로 인해서 구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통기획에 대한 가망성이 더 크다는 말씀을 저희도 뭐 이걸로 추진한다 그래가지고 신통기획에 100% 장담합니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최선의 방안은 이 방법 말고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방식대로 신통기획을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피해 보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들어오면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근데 그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계 이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서계동에 있는 분들이 피해 본다, 피해 안 본다, 피해 본다, 피해 안 본다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서계동 서계 이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빠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될 비용들이 더 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그게 더 큰 거고 왜 큰지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 이게 빠졌어요. 빠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것만 빠질 거다 보니까 결국 이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통로들이 이쪽의 도로와 이쪽의 도로 학교를 끼고 있는 이쪽 도로뿐이 없는데 결국은 요 지금 끝에 있는 분들을 위한 도로를 만들어 줘야 돼요. 도로를.
도로를 만들어서 결국은 이쪽으로 또 나가는 왜냐하면 이쪽하고 지금 단절돼 이 도로도 있지만 결국 이 도로는 이 도로에 관련된 내용을 쓰는 거지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도로는 아니다 보니까 근데 결국은 저희가 이 도로가 만약에 계획된다 그러면 저희도 이렇게 해가지고 입구로 쓰는 그 교통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도로가 완성된다는 기준을 갖고 했을 때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저희 들어오는 왜냐하면 이 도로에서 바로 아파트 단지로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와서 어느 지점에 들어와야 되는 도로와 그다음에 이렇게 회차해서 나가는 도로를 계획을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 면적만큼은 또 저희가 다 내줘야 되는 부분이고 결국은 사용할 수 없는 대지를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공원은 지자체에서 받지도 않아요. 아시다시피 공원은 다 정형화돼 있어요. 정형화 네모 반듯하게. 근데 이런 땅을 공원으로 받을까요? 과연? 그리고 이 땅은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면 일부를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또 잘라가지고 획지를 또 만들어가지고 이쪽은 이제 큰 길 까고 여기는 상업 일부 노선 상업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상업용지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또 그 특별계획구역처럼 해가지고 상업용지로 해서 주상복합을 짓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해결해 갈 수는 있어요. 하나하나씩 해서. 근데 또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문제인 거예요. 시간이. 그러면서 저희는 더 불가피한 비용들을 더 지출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서계동 그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포함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피해 본다 아니면 이득 본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힘든 사항이에요. 단순하게는.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가 비교 검토도 해드렸지만 규모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이거는 최소로 해서 지금 한 500세대 정도인데 서계 그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주민들도 한 470명 정도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맞다 아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림으로 봤을 때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가치를 놓고 봤을 때는 반드시 같이 붙어 있는 아파트 단지가 더 비싸겠죠. 이렇게 그 주거환경 개선지구 있고 별도로 해서 아파트가 조잡스럽게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형화되어 있는 아파트가 더 비쌀 수뿐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지 이거를 포함한다고 해가지고 손실 난다? 손실은 안 나요. 근데 대신 저희가 봤을 때 이득도 나는 게 크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하고 이득보다는 얘를 빼고 갔을 때 불가피한 비용들의 지출이 더 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도 결국은 발이 하나씩뿐이 없다 보니까 그 발이 합쳐져야지 두 발로 갈 수뿐이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남아 있으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되게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냥 해서는 살 수 있는 부분 저희도 뭐 현장 다 둘러봤지만 열악한 지역입니다. 결국은 열악한 지역이 계속 남아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 얘만 가게 해줬다? 그것도 또 안 맞는 부분의 문제인 거거든요. 신속통합기획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에 대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거지 여러분들의 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개발 이익을 극대화해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신통기획은 그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못 가는 현장들이 있어요. 현행 그 법령상으로는 그런 법령상으로 못 가는 현장들을 어떻게든 풀어주면서 결국은 그렇게 풀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안인 거예요. 방안. 여러분들의 개발 이익을 극대화시켜주기 위해서 신속통합 기획을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체 대지로 인해서 용산구와 서울시의 얼굴이 바뀌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이거를 포함함으로 가면서 여러분들이 받는 인센티브는 일부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개발 이익을 극대화시켜 주진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거를 빼면은 서울시가 여러분들의 재산 가치를 위해서 신속통합을 해줄 이유는 전혀 없어요. 네? 신속통합 기획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점이 있는 층수 제한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뭐 주민 갈등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이런 데들을 하나씩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마련해 가지고 간 거지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의 개발 이익을 극대화해주기 위해서 신속통합을 하는 지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그 용산구청 그 예비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예비 후보로 나오신 그 현재 그 구의 의장님이 중재해 주신다고 하신 거 아니신가요? 네, 네. 앞으로 이제 그런 계획이 네, 네. 있다고 네. 말씀해 주셨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 설명회 끝나고 위원장님께 개별로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그 구의장님과의 면담은 예정돼 있는 거고 전에 있었던 면담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개별 참여를 하거나 위원장이 안 나오거나 하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협의된 바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약속된 대로 약속된 인원대로 참석을 했었지만 그쪽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파기함으로써 잘 이뤄진 적은 없었고 구의장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추후에 이번 주나 다음 주라고 말씀하셨나요? 다음 주에 다 초청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유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림 한 번만 다시 토지 이용 계획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그 신속 통합 기획을 가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 안을 드려서 그대로 뭐 가실 건지 마실 건지 여러분들끼리 결정하셔야 되는 거지 확정된 거 아닙니다. 결국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어요. 근데 저희가 전문가로 봤을 때는 신속 통합 기획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주거환경 개선지구와 청파동이 포함이 안 됐을 경우에는 결국 신속 통합을 서울시가 해줄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에 그다음에 아까 전에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왜 이렇게 뭐 일반적인 재개발에서는 15% 미만의 기부 체납을 하는데 왜 이렇게 기부 체납이 많냐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와 그런 공원의 통경축과 오픈 스페이스를 맞춰 가지고 하기 위한 그럼 여러분들의 개발 이익도 중요하지만 결국 서울시의 이런 그 서울의 얼굴인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결국 저도 현장 다 돌아봤습니다. 그 곳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정말 여기가 개발이 안 되면은 대한민국에 어떤 걸 재개발을 하라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구역 지정 재개발 구역 지정도 안 됐고 지금 일종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이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재산권이 한 10년 넘게 피해를 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서계동 주민들이 안아주셔가지고 같이 가셔서 함께 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 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두 개를 빼고 여러분들이 이 위에를 갖고도 신속 통합을 한다고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질 수뿐이 없어요. 네. 그런 여건들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거환경 개선지구와 이 청파동을 빼면은 결국 여러분들의 개발 이익을 위한 신속 통합 기획을 해주는 건데 서울시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획지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로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용적률을 500% 600% 받으면 이 획지들은 다 용적률을 찾아 먹을 수 있는 획지들입니다. 왜 주상복합을 올려가지고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 아파트 지구에서는 용적률 500%를 해봐야 500%를 찾아 먹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지구에 보세요. 잠실이나 뭐 이런데 아파트 지구들 다 500%짜리 아파트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지어진 데가 275% 300% 미만이에요. 아파트를 짓는 것들의 대지는. 근데 그거를 500%짜리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획지들은 500% 600% 많게는 800% 용적률을 다 찾아먹을 수 있습니다. 뚱뚱하게 져가지고 높이 올릴 거니까요. 그래서 업무 시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들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사업성이 나올 거고요. 건축비도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여기 서울역이고 서울역 앞에 건너편에 오피스에 대한 거래 한 소형 오피스텔 거래되는 금액들이 엄청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본인들의 그 펀드들이 들어와 가지고 져서 그걸 또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충분히. 그래서 그 사항들하고 여러분 사항들하고는 틀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현장 질의응답에 최선을 다해주신 남성필 자문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량적 평가 요소도 중요하지만
이제 신통기획 취지에 부합하는 정성적 평가 요소도 정량적 평가 요소 이상으로 중요할 수 있음을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통추위는 많은 분들께서 의아해하시고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사회자 주관적인 입장으로는 여태까지 이제 그냥 개개인들이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기보다는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서계동 재개발을 진일보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토지 등 소유자님들도 같은 마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4월 13일 서계동 통합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주관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발걸음 해주신 토지 등 소유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가 성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금일 설명회는 수요일 내로 유튜브 업로드 예정이고 업로드가 될 시에 바로 URL을 단체 카톡방과 네이버 카페에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를 마치고 문 앞에서 아직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께 동의서를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작성하실 수도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동의율은 서계동이 더 이상 갈리지 않게 해주는 요소이니까요. 늦은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